야, 이 미친 사람아, 이건 신성모독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체포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미국 전체가 이 재판에 눈과 귀를 모은 걸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요즘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죠. 어떤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재미삼아 성당 버전 밸런스 게임 준비해봤습니다. 고민 말고 3초 안에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초등부 여름 캠프 3번 가기 대 식목 규정 열흘 가기.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저는 고민하지 않고 침묵 규정 열흘 가기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침묵을 좋아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미사 때 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는 독서 읽기 대 성가대 솔로 파트 맡기.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성가대 솔로 파트 맡기.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오, 사랑.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이런 분위기 전환용 질문 말고요. 그리스도교라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이번만큼은 하나 둘 셋으로 양자택일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 갸갸 가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진화론까지 가톨릭에서 시작된 거였어? 전 양자택일보다 난 둘 다를 외치는 이영준 모의세 신부고요. 오늘 이야기 진화론도 가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고민으로 재판까지 연 곳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테네시주에선 한 고등학교 생물교사가 체포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재판은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너무나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자 재판정 바닥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재판부는 법원 잔디밭으로 옮겨 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미국 전체가 이 재판에 눈과 귀를 모은 걸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4살의 존 스콥스는 공립학교의 과학교사이자 미식 축구팀 코치로 활동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물 수업을 하던 교장 선생님이 몸이 아파 쉬는 동안 대신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에게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했습니다. 뜨거운 반응 속에 수업이 마무리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경찰이 나서서 스콥스를 체포하기에 이른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체포되다니. 진화론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공분을 살리는가 싶은데요. 지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00여 년 전 미국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당시 미국엔 전쟁과 경제 대공황 등 여러 혼란이 이어졌고 이를 돌파할 방법으로 초기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반진화론 법까지 만들어 창조론에 대한 열의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학교에서 대놓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타났으니 미국 사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그동안 미국 사회가 애써 덮어놨던 창조론과 진화론의 오랜 논쟁에 불을 지피며 창조론 옹호자들과 진화론 옹호자들이 대격돌하는 세기의 재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재판에서 진화론 수업을 한 스콥스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자 이 논란의 불씨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기원을 쓴 생물학자 찰스 다윈. 초판 1250부가 첫날에 매진되는 흥행 기록을 세웠고 오늘날 자연과학 발전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것과 달리 1859년 발표 당시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리처드 오원은 이 책을 과학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고 다윈의 항해에 내내 동고동락했던 피츠로이 선장은 종의 기원을 읽는 것이 최악의 고통이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사실 다윈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그로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영국 내에서 슈퍼스타나 다름없었어요. 탐험하는 동안 그는 영국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보냈는데 그가 보내온 지질학, 광물학, 생물학에 대한 자세하고 새로운 지식들은 영국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 중에도 탐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20년 가까이 세상에 꺼내놓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당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당연히 생물도 창조했다는 창조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생물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한다는 다윈의 이론은 신의 뜻과 어긋난다고 평가받기 충분했죠. 1000년 이상 이어온 창조론에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했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것이 맞는지 격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해와 갈등을 빚는 것만 봐도 당시에는 그 비난이 어느 정도였을지 아찔한데요. 사람들은 다윈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라고 조롱했고 종교계는 신성 모독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다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신부가 보낸 편지였는데 가톨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온갖 비난의 편지가 쇄도했거든요. 그 신부가 보낸 내용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 사람아, 이건 신성모독이야! 가 아니라 진화론 발표를 듣고 그야말로 그의 이론에 첫눈에 반했다는 팬레터였죠. 게다가 그냥 팬심 고백이 아니라 진화의 핵심 열쇠인 유전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10년 동안 꼬박 연구했고 그 결과를 다윈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당시 창조론 옹호의 맨 앞줄에 서 있던 가톨릭의 사제복을 입고 진화론을 연구한 파격적인 인물, 다윈에게 푹 빠진 신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최근 들어 그는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고요. 생물학 시간이면 우리가 배우는 유전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 바로 그레고리 요한 멘델입니다. 네,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잘 알려진 그 멘델 맞습니다. 생물 교과서에 과학자로 실려 있다 보니 그가 사제였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사제복을 입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생활을 하던 수사 신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농사와 원예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진 멘델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학비였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대학 뒷바라지를 하기엔 턱없이 버거웠죠. 그러던 중 수도에 들어가면 대학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저없이 수도에 입회합니다. 이렇게 성수가 시작이 되네요. 저희 수사님 중에 한 명도 배고파서 들어왔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수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성적은 의욕만큼 좋지 못했나 봐요. 당시의 수도사들은 근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겸했는데 중학교 교사 자격시험에 꽈락, 특히 생물 과목 점수가 모자라 자격증을 못 딴 거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도 원장이 특별히 비인 대학까지 보내 특별 과외까지 시켰지만 결과는 또 낙방.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우연히 새로운 학설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재수에 실패하고 수도원에 돌아온 멘델은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가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수도원 안쪽 정원에 완두콩을 심고 가꾸기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듯 생쥐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원에서 쥐를 키운다니 동료 신부님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저희 수도원은 개도 못 키웁니다. 생쥐 대신 완두를 심어서 꽃가루를 손으로 수분시키고 원하는 종끼리 수분을 시키기 위해 일일이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무려 8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동그란 콩, 주름진 콩에 대한 연구로 10,000그루 넘는 완두콩 나무를 키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깜짝 놀랄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식물, 잡종에 관한 실험. 이 논문에서 멘델은 대를 물려도 변하지 않는 형질이 있고 그 형질 사이에 우성과 열성,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볼까요? 집념이 대단한데요. 그동안 유전은 생물학계에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어요. 한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즉 환경에 따라 많이 쓰는 기관은 발달되고 별로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유전되지 않음이 밝혀져 금방 폐기됐습니다. 다윈이 말한 진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요소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유전이 필수인데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포기했던 부분을 진화론을 맹렬히 비난했던 가톨릭의 사제가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진화론 연구에 큰 획을 긋는 발견이 이루어지며 창조론과 진화론의 힘겨루기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가톨릭 신부에 의해서 말이죠. 그의 이름은 데야르드 샤르당. 한국 발음으로는 데야르드 샤르댕이라고 하죠. 이름이 낯설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샤르댕 신부의 저작물은 바티칸에서 출판 금지 경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에야 출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가 바티칸이 출판을 허가하지 않았던 문제적 신부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연구를 했던 걸까요? 샤르댕 신부의 아버지는 지질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샤르댕 신부는 형제들과 함께 돌, 식물, 동물 등에 대해 배우며 자랐고 밖에 나갈 땐 항상 작은 쇠망치와 확대경을 가지고 다니며 암석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며 그 관심은 암석에서 화석으로 넘어가는데요. 특히 신학과 생물들의 관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포유류의 진화에 관한 연구라는 문제적 논문을 발표합니다. 수도의 장상들은 샤르댕 신부의 진화론과 하느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해외 주재 연구라는 구실로 본국에서 머나먼 아시아로 내쫓았습니다. 샤르댕 신부는 이 결정을 듣고 어땠을까요? 완전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중동에서만 연구를 하다가 아시아로 파견됐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는 몽골에서 머물며 황하강변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갔는데 몽골에 온 지 5년 만인 1928년 12월 그는 이런 유골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면 보다 친숙한 모습이 나올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경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이징 근처 석회암 동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에 생활했던 인류가 살았던 주거지가 발견됐고 거기서 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불을 사용하고 보존했으며 때론 음식을 익혀 먹은 증거도 나왔습니다. 자,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동물 중에 불을 사용하는 건 인간이 유일하잖아요. 그동안 비슷한 유골이 발견돼도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모습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칫 원숭이처럼 보이는 북경 원인이 불을 사용하는 흔적은 인류가 꾸준히 진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빼박!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후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온 샤르댕 신부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샤르댕 신부는 높은 울타리를 치고 논쟁해 온 과학과 신앙이 더 이상 별개가 아니라 과학적 진화론을 신학에 도입하는 파격적인 책을 내놓습니다. 물론 교황청에서 출판 금지시켰고요. 샤르댕 신부님이 출판을 위해 애쓰다 1955년 선종하셨는데 한국에 이 책이 발간된 건 2010년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윈의 진화론 발표 이후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화론을 진일보하게 한 연구와 발견이 가톨릭 사제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미난 일이 진행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지금 가톨릭 교회는 진화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단 한 장의 사진이면 설명될 것 같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발표 15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 모든 대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창조론을 주장해오던 로마 바티칸입니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이 진화론은 인간 발달에 대한 타당한 접근이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진화론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계 법칙이라며 전면 수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역시 진화라는 것은 진화할 존재의 창조가 있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립해온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옳고 양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생물교사 스콥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925년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세기의 재판은 스콥스에게 벌금 100달러를 선고하며 창조론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약 40년 뒤 미국은 반진화론법 자체를 폐기했고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종교로 판정하며 교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직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지시나요? 인간과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욱 아끼려고 했던 멘델 신부와 샤르댕 신부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도 별난 연구로 바티칸을 놀라게 했던 선배 신부님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가가 진화론도 가가? 아니 진화론 아니 진화론까지 왜 이러지? 진화론 이거 되게 편한데? 이거 세라피나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네, 세라피나한테 욕할 게 아니네요. 네. 물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물이 이제 정확하게